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 김현주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디지털 시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부제로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라는 제목을 새삼스럽게 달았는데요. 디지털 시대가 뭐냐? 너무나 다양한 정의가 있어서 그것을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오늘 강의하는 요 목적에서 디지털 시대라 하면 저는 다양한 매체를 만나야 하는 시대,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는 매체의 소비자에 불과했지만 이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누구라도 매체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콘텐츠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시대다. 풍부한 매체의 시대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시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 사람들 얼굴을 보여드렸는데요. 나름대로 다 평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기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 저분은 그 독특한 화법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도 샀고, 또 생각이 상당히 이렇게 경직된 옛날 기준으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고 댕기냐 이래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비난도 받고 그랬던 분이고요. 그 옆에 있는 분 아시죠?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부흥 목사로 유명한 분인데 텔레비전에도 자꾸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엄숙주의의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당신도 목사유 하고 이제 흉도 보고 그렇죠. 교계에서는 아마 이단 이렇게 불릴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랫줄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한 시대를 다 풍미했던 나름대로 사람입니다. 제가 이유가 있어서 거기다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클린턴 대통령,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 사람 중에 클린턴 대통령을 독대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늘 제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그의 포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쏙 빨려 들어가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우리 제일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여태까지는 제가 자라던 시대에는 링컨 대통령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G1 슈퍼파워, 그때는 차이나가 오늘 같지 않았고요. 를 누렸던 시기고요. 무엇보다도 저 사람은 영화 배우로서 길들여진 액팅 능력이라든지 또 핸섬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 앵글로 아메리카,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던 그런 패권의 시대, 앵글로 아메리카가 패권 시대였고, 당시 영국의 수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마가렛 대처예요. 마가렛 대처가 저 오빠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레이건 오빠가 하자 그러면은 뭐든지 whatever you say, as you like, 그럴 정도로 맹목적으로 그렇게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오바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우리를 감동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토론이 열렸잖아요. 토론장에 나왔는데, 대통령이 토론장에 나오면 일단 모두 연설 최소한 10분 정도를 줄 텐데, 모두 연설 그런 절차 없이 여기 와가지고 단상에 올라온 다른 토론자들하고 같이 그냥 격의 없이 토론을 주고받았고, 대통령이라 그래서 순서를 더 준다든지 발언 시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마이크를 안 끈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봄이었던가요? 그 셀마 인권운동의 발상지인데요. 평화대행진, 그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 인권운동이 1960년대 촉발된 그 50주년 기념장에 나타나서 함께 시민들하고 스크럼을 짜고선 다리를 넘어갔습니다. 참 위험한 일이었어요. 저는 저 사람 저러다가 암살당해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마음속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케네디 대통령 이름 말할 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저 오른쪽에 있는 마틴 루터 킹입니다. 저분은 혁명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저분이 했던 혁명 정신은 훌륭한 정신입니다. 비폭력, 무저항, 간디한테서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이분들을 제가 오늘 커뮤니케이션의 모델로 모시고자 합니다. 자, 꼭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황우석 교수 여기 계시죠? 저 오른쪽 끝에 황우석 교수. 저분도 독특한 분입니다. 저분은 우리 광운대학교, 특히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저분을 좀 본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분의 공과 과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분해서 얘기합시다. 그 사이언티스트 치고는, 과학자 치고는 참 이 언변이 훌륭했던 분이에요. 그 복잡한 그 과학적 발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오면 1분 만에 그걸 딱 전달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할머니도, 삼척동자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핸섬하고요. EQ, 감성 경영의 시대. 제가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좋습니다. 이거 얘기. BBQ라는 회사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치킨. 그 회사 회장을 제가 아는데요. 그 회장이 얼마나 바쁜 분이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자기
사원들, 저 말단 사원까지도의 경조사는 반드시 챙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든 바깥이든 멀든 가깝든 가리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 밤을 새서라도 가서 인사하고 오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가진 부분에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죠. 내가 가진 10가지 능력을 누군가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는 네가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면 뭘 지키겠습니까?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만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은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잃기 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지 못했다면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공대 나왔죠. 뭐 광운대학교는 공대생들이 우선하고 뭐 공대 나오면 이제 수식이나 잘 계산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누구든 다 자기가 개발한 상품을 가서 알릴 수 있어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융합형 인재, 융복합형 인재, 감성도 있고 논리도 있고 실력도 있고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도 있고 그런 인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광운대학교 학생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저런 인재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학벌도 따지고 무슨 뭐 대학 나왔냐, 대학 나왔어 그러면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런 걸 따지던 멍청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 지나갔습니다. 제가 얘기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고요. 세상은 여러분을 위해서 옛날보다는 훨씬 넓은 문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얼마나 소란합니까? 그냥 뭐 텔레비전 좀 우리나라가 소득도 이만큼 되고 뭐 선진국 뭐 거진 분터까지는 갔다고 그러면은 뭔가 좀 사회가 좀 해서 온화하고 온건하고 좀 이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는 부분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문제, 더 심도를 더해갑니다. 누구의 문제인지 모릅니다만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된 위부터 아래까지 다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숫자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공공 갈등, public conflict, social conflict 1년에 37건 발생하고 갈등 평균이 1년에 497일, 1년 365일보다 더 긴 시간을 우린 갈등 속에서 보낸다는 얘기고요. 천성산 터널이 뭔지 아시죠? 경부고속도로 부산에 들어가기 전에 양산 그 밑을 통과해가지고 바로 부산이 나오는 그 천성산 터널의 갈등으로 인하여 4년 7개월 공사 지연됐습니다. 부산 사람들 많이 불편했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열차가 느리게 갔죠. 저쪽으로 밀양으로 돌아가느라고. 사패산 터널 어디 있습니까? 저 의정부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에 있는데 2년 1개월 동안 꼼짝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은 천문학적인 뭐 금융비용, 장비가 썩지요, 녹슬지요, 뭐 이루 따질 수가 없습니다. 쇠고기 수입한데 그 경우에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가에 끼친 비용을 2조라고 추산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중진국 함정.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맴돌고 있습니다. 3만 불 간당 4만 불 5만 불 돼야지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에 올라가는데 돈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조건에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소통의 아주 하위국인데요. 후진국인데 소통 지수를 OECD 평균으로만 높여도 GDP가 27% 상승한다. 그러면 국민소득 3만 불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4만 불 된다는 얘기입니다. 4만 불이면 훨씬 낫죠. 괜찮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소통 지수가. 꼴찌에 있는 나라들은 무슨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소통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고 소통 우리말로 소통,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제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소통,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꼭 최상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게 최상의 방법이고 차선의 선택이라는 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치들이 최소한 기술적 조건들, 이름하여 테크놀로지컬 인프라스트럭처 잘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급률이 높은 인터넷, 세계에서 가장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 트위터,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대단하죠. 대단한 그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소통을 위한 체제,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는 잘 되어 있는데 뭐가 안 되어 있습니까? 휴먼 스트럭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디지털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사회는
관계망입니다. 관계망은 무엇이 만들어줍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나님 뺏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 친구로, 저의 아군으로, 저의 서포터로, 후원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저의 그룹을, 저의 후원자들을 소셜 캐피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캐피탈, 돈으로 얘기하는 자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자본, 돈이라는 하고는 어떤 그 생산 기반, 그것도 우리 캐피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보이지 않는 자원입니다. 인간관계 자원. 그렇지만 인간관계 자원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보이는 자본, 그게 돈, 금전적 자본이 됐든 아니면은 생산 기반적 자본이 됐든 그것의 몇 배, 몇십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바야흐로 시대는 글의 시대에서 말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글과 말은 대단히 다른 거 아시죠? 우리 수업 시간에 PT 하잖아요. PT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글 쓰듯이 보고서 쓰듯이 써가지고 그거 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은 아직 뭘 깨닫지 못하냐면 같은 메시지를 글로 전달하는 방식하고 같은 메시지를 말로 전달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아직 덜 깨우치고 있는 학생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주고 싶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다양한 진로를 이제 개척해서 나갈 텐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제가 지금 적은 저 8가지, 9가지 저거를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인터뷰하는 능력, 나는 저걸 가지고 있나?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나는 저건 있나? 해서 저 밑에까지 한번 해보세요.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능력, 아직은 여러분이 학생이고 아직은 젊으니까 저런 기회 없지만 압니까? 50살 됐을 때, 50대 중반 됐을 때, 이 사회 중역이 됐을 때 저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미디어 사회가 돼 있을 것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커뮤니케이션이 참 어렵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쉬운 거면 제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스태프들을 동원해 가지고 촬영하고 이거 할 이유가 없죠. 왜 어려운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 세상에 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친구하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그거 쉬워요. 친구하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는 나한테 기쁨을 주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아주 고마운 존재지만 친구가 나한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높은 가치, 내가 추구하는 귀한 자원, 그게 돈이 됐든 아니면은 나의 취업이 됐든 그런 것들은 나보다 높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처음 만나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단 나를 중립, 최소한 중립, 아니면 나를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매우 높은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려운 사람이죠. 이 세상에 누구든 설득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념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일수록 그런 신념과 가치관의 벽이 높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거나 그 벽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게 설득이잖아요. 그런데 설득이 안 되는데 어거지로 설득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반발하죠. 역효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린 부메랑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높은 마음의 방어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는 게 설득이고 그렇게 하는 설득이 제일 어려운 설득이지만 우리들한테 무한한 기회와 무한한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상 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다양한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내부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하나는 외부적 커뮤니케이션. 내부적 커뮤니케이션, 내가 잘 아는 사람들하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친구하고 하는 거, 가족하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서포터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도 언제나 나를 용서하고 관용도도 넓습니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내가 치러야 하는 전쟁은 모두 나의 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결코 이쁜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흠이나면 언제나 흠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내가 행여나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를 돌이켜주지 않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아주 등허리를 따라서 진땀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말과 글을 비교해 봤죠. 저도 말도 하고 논문을 쓸 땐 또 글을 쓰고 뭐 그런 말과 글을 언제나 함께 하면서 늘 가지는 생각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말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말 아무렇게나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 그리고 중요한 사람 앞에서 해야 하는 말, 그리고 설득을 위한 말, 우리한테 기회를 가져다 주는 말, 그런 거 많잖아요. 취업을 위한 인터뷰,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따오기 위한 PT,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가면 그런 거 많이 하게 되죠. 그런 거 얼마나 힘들고 진땀 나는 상황인지 겪게 될 겁니다. 말은 준비를 아무리 해도 현장에서 하려면 잘 안 됩니다. 실수투성이고요. 무엇보다도 글은 이성만 가지고 되거든요. 제가 소설이나 수필을 쓰지 않는 한 글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말은 이성과, 즉 논리적인 구조와 설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뭐가 필요합니까? 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뇌 여기가 좌뇌죠. 예, 좌뇌. 이성을 담당하는 좌뇌 영역, 그리고 감성을 담당하는 우뇌 영역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가장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요 한쪽만 발달해 가지고요. 이렇게 화도 잘 내고 뭐 이러는데 이걸 이성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여학생들은 참 잘합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여학생들이 훨씬 훌륭한 커뮤니케이터입니다. 특히 남학생들, 특히 제 말 지금 이 순간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실제로 들어갑니다. 너무 빠른가요, 제가? 나중에 보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SMCRE,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기 써 있네. Source, 말하는 사람, 화자, 당신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메시지, 여러분이 만들어낼 메시지. 채널, 전달하는 방법,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Receiver,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들을 사람, 나도 중요하지만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행여나 내 생각에, 내 주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그 사람이 지금 알아듣는가? 그 사람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가? 아주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리하여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이펙트, 그래서 SMCR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자, 소스, 나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우리가 공신력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신력의 3요소, 전문성, 그다음에 신뢰성, 역동성. 전문성, 신뢰성, 역동성. 우리 성경 구절에 있는 것 같아.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어라? 사랑이어라. 공신력, 자, 전문성, 신뢰성, 역동성, 이 세 가지는 항상 필요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신뢰성이죠. 예, 신뢰성,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학생들 중에 저 4번 커뮤니케이션 불안증, 저거 늘 커뮤니케이션이 불안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죠. 맞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떨고 있어요. 저 마음속으로는. 사람이요, 좀 떨어야지 이쁘지, 괜히 이런 데 와가지고 건방지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파르르 가볍게 떠는 모습이 이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건방 떨 수 있습니까? 겸손하고 수줍어해야죠. 그래서 불안증 당연한 거고요. 이쁜 거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르치지 말고 불안증에 대해서 알구나 우리 갑시다. 자, 장소, 시간, 언어, 매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로 이거 시켰으면 전 주저앉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얘기고요. 사회적 상황, 상대방이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상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고,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사람, 나이 많으신 분, 교수님, 어려운 커뮤니케이션 상황, 상대방의 수용성, 이건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줘요. 귀를 쫑긋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중에 내 말을 우리 아버지처럼 아니면 우리 누나처럼 이러고 앉아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들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들 바빠 죽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쌀쌀하고 냉담한 사람들입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제에 대한 지식이 높으면 그나마 낫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야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자신감은 훈련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경험 유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진단을 해봅시다. 자, 나 이런 거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뭐 이 긴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너 자신을 알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래서 상대방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엔 저를 파악해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 저는 보잘것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보잘것 있는 게 몇 개씩은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는 얼굴도 이렇게 크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런데 텔레비전에 용기를 내서 나왔거든요. 괜찮죠? 예, 저는 강점이 있어요. 제가 아는 강점. 근데 전 몰랐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목소리가 좋대나? 그래서 목소리가 좋다는 사실 알고부터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스스로 못 찾아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친구가 알려줄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성과 감성 얘기했듯이 여기 네 번째 저기는 논리와 감성을 적절히 배분하는 거. 논리 이쪽에 있고요. 감성 이쪽에 있습니다. 두 개가 잘 섞여야 됩니다. 저희 한쪽만 잘해가지고는 일을 그르칩니다. 제가 이것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자료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리더십. 여러분 이게 되고 싶잖아요. 리더십. someday. 이미 여기 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타임즈에 있는 기사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 저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저분은요. 호주 분이에요. 호주 사람. 호주 전 수상이에요. 케빈 러드라는 사람인데 사람 참 멋대가리 없이 생겼죠. 생긴 것만 가지고는 리더가 어떻게 됐지 싶은데 저 사람은 존경받는 호주의 정치인입니다. 특히 무엇으로냐 하면 호주 원주민 애버리진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한 호주 역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셨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너무 존재감이 없다. 너무 뒤에서만 다닌다. 그런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 직책은 사무총장은 나서는 자리 아니거든요. 저 뒤에서 인내하면서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 일을 하는데 아주 명수랍니다. 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저분 세컨 텀 중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저기 임기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저기 있는 저 인도 전 수상인데요. 인도 오늘 지금 G3 국가 지금 잘 나가는 GDP 3위. 그다음에 이제 인구는 중국을 초월하고 인도 뭐 아주 저 폭주 열차처럼 잘 나가고 있는 그 인도의 기초를 쌓은 분입니다. 인내심. 마가렛 대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있는데 뭐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질이 불같대요. 그래가지고 화도 내고 막 그러면서 일을 여러 번 그르치고 그러는데 반기문 사무총장한테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은 아이젠하워 미국 전 대통령인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죠? 그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제 내일 수행합니다. 내일 새벽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거기 메모를 남기고 갔답니다. 이름하여 아이젠하워의 비망록인데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최고의 전술과 최고의 병력을 통해서 작전을 수행했으나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답니다. 모든 책임은 사령관인 내가 지겠다는 뜻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리더가 되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에 전달합니다. 자, 메시지 요인 버벌, 파라버벌, 남버벌. 여러분 말만 가지고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하는 것처럼. 뭐예요 지금 이거? 제스처. 이건 안버벌이에요. 비언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죠. 목소리의 크기, 목소리의 뭐 톤 이거 여기에 또 엄청난 많은 분위기가 실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파라버벌 유사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여러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어떤 의미로는 말보다는 그 말 외적인 요소들, 비언어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제일 중요한 건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왜 그래야 되냐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대야 되는데요. 제가 저기 증거의 요소들을 저렇게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스스로 평가할 때 이상한 비언어를 쓰지는 않는가, 뭐 머리를 하다가 이렇게 쓸데없이 극적이지는 않는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안경을 이렇게 치켜 올린다든지 그런 건 공연히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점수를 깎아내립니다. 뭐 그런 거 있는지도 한번 챙겨보시고 하라는 뜻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내가 뭐 했냐면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 순간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어떤 의구심을 가질까? 어떤 의심을 할까? 그러면 내가 먼저 대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이 세상 그걸 어떻게 감히 일반화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제가 거기 미리 앞서서 그 얘기를 먼저 해주고 대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하여 심리적 상호작용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디언스가 여기 앉아 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배추자루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뚱딴지 같은 얘기죠. 그게 어디 배추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인격체들인데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듣는 오디언스가 순간순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에 민감하게 내가 대응해라는 뜻입니다. 의구심이 드는데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뜻이고요. 막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서 손을 들기 일보 직전이라는 느낌은 내 말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걸 다 헤아리라는 뜻입니다. 물론 처음에 와서 지금 여기 무대 위에 올라와서 불안해 죽겠는데 그게 들어오지는 않죠. 조금만 훈련되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1, 2, 3법칙 뭐냐?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그러면 세 번 뭐예요? 맞장구 쳐라.
남이 얘기할 때,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야, 재밌다. 또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참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기 제가 원다운 표현이라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남이 잘했을 때, 야,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들. 그런 건 무조건 좋은 말이고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한테 손해 날 게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니까. 미안하다. 나를 낮추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저는 원다운, 상대방은 원업.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요. 이걸 피하라. 글쎄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의견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상대방을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공격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이 내 의견이 틀린다고 막 푸시해 올 때 너무 또 지나치게 방어하지 마세요. 지는 척 해주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우리 지는 게 이기는 거란 말 있잖아요. 전투에는 지지고 전쟁에 이긴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작은 전투는 가끔 집시다 우리. 전쟁을 이기면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요. 요 끝으로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23분짜리 1968년인 거예요. 미국 워싱턴 DC에 쓰던 그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스피치 같은 거 저기 I have 있어요. 저희 가면 그 텍스트도 있어요.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들으면 영어 공부도 되고 감동도 올라오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한 날 마틴 루터 킹의 힘 있는 스피치 한번 들어보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4번 저런 건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저 국회의원들이 하는 저런 모습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통이 안 된다는 소통지수 세계 꼴찌권에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저런 그림에서 나오는 것이죠. 짧은 대화를 통해 대화였지만 그래도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강의를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